예, 오늘 날씨가 최고 춥다고 하더니만 정말 최고 춥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기사분들이 안 계신가 봐요. 쿠팡이 미션을 띄웠더라고요. 6시부터 9시까지. 근데 그걸 잘 못 봤어요. 왜 8시에 나왔으니까. 근데 1시간 동안 타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무리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키자마자 콜은 주긴 하더라고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는지 몰라도 잘하면 멀티콜 2콜에 1콜 사면 5콜 잡아서 1시간 안에 10,000원 먹겠다 싶은 생각이 했는데 안 돼요. 그건 거리상 안 돼요. 아이고, 멀티콜을 받긴 받는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미션은 성공을 못했고, 근데 오늘 아침 정말 춥네요. 손끝 발끝이 정말 시려요. 그리고 이 옷을 어제보다도 더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어제 밤에 내일 진짜 춥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늘 단단히 입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칼바람은, 달리면서 들어오는 바람은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열선, 이 핸들 열선이 이게 좀 시원찮아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뜻한 기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안 따뜻해. 막 금방 식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실정이고, 아침에는 이 눈썹이 하얗게 설이 내리듯이 입김 때문에 눈썹이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하얘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웠는데 지금 이제 해가 뜨고 조금 낮이긴 하는데 그래도 낮 시간에도 계속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이 너무 시렵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배달하시는 분들 이제 점점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아침 시간에 이제 배달하러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네요. 콜비도 조금 살짝 내려가고, 여름에도 폭염주의보 내렸을 때는 이 폭염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콜비가 꽤 괜찮았었거든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 그때처럼 보너스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연일 콜비가 나쁘진 않아요. 콜비가 싸다 어쩌다 이런 얘기만 하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콜비가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물론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체감적으로 가까워지진 않았는데 콜비가 그래도 올라가 있으니까 할 맛은 좀 납니다. 축구 하긴 해도. 오늘도 저번에 사고 났었을 때 약간 콩 했던 게 타박상일 줄 알았는데 뭐 계속 좀 쓰시긴 해요. 이 교통사고라는 게 그래. 그날은 잘 모르다가 며칠 계속 이렇게 좀 아프고 목이 이렇게 좀 불편한데, 어쨌든 그래서 안전운전 하면서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춥지만 라이더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 안전하게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누군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싶겠어요. 다들 그렇지. 저도 8시에 나오는데도 추우니까 나가기 싫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아이고, 아침에 6시에부터 9시까지 미션을 뿌린들 그게 나오겠냐고요. 아이고. 저도 8시에 나오면서 나가자, 그래, 그래도 나가야 벌지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일단 나오면 일이 돼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아침 6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쿠팡에서도 6시에 시켜 드시는 분이 계시고 배달할 게 있으니까 미션을 뿌리는 거고, 그만큼 또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지만 모질라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미션을 계속 뿌리게 되면 또 모르죠. 저도 돈 욕심에 항상 돈을 쫓아가지 말자고 하는데 또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8시에 나와서 9시까지는 5콜을 못 하겠는데 7시에 나오면 또 탈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거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돈에 내 시간을 맡기지 말자라고 하는 그 다짐을 또 어기는 게 되는 거니까, 8시에 나와서, 자, 8시에 나오려고 그러면 7시 반부터는 적어도 준비를 해야 돼요. 씻고 나와서 오토바이 시동 걸고 하면 8시 조금 넘어서 앱을 킬 수가 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빡빡한데 7시에 나오려고 그러면 또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계속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평소대로 했던 패턴대로 안전하게 그냥 쭉 타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이거야 또 픽업지에 왔는데 아직 가게 영업을 개시 전이네요. 아이고, 여기 도착한 거에 대한 추가 정산을 해준다는데 얼마를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픽업지까지 오는 거리가 가까웠지가 않으니까 그걸 또 얼마를 책정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장이동 서브웨이 직원분들 진짜 친절하시네요. 원래 저렇게 픽업하러 오면 저 정도로까지 인사 안 하시는데, 난 제가 손님인 줄 알았네.
같네. 진짜 친절하시고 좋네요. 저렇게 인사를 다 같이 저렇게 하기 힘든데 아침이라서 그러신가. 하여튼 사람의 기분을 참 좋게 해주네요. 따뜻한 인사, 말 하나의 인사가 기분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네, 원래 좀 전에 그 모습이 거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인사드려도 이렇게 바쁘시거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데크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서브웨이는 정말 와 대박, 친절함의 아이콘. 서브웨이 장이점 정말 좋아요. 이게 또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나와서 그런 건데요. 저번에 제가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제가 사고 원인을 솔직히 뭐 제가 급하게 가려고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조금이라도 사고 원인에 대한 과실을 묻자고 보면 솔직히 택시가 섰기 때문에 제가 그걸 피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건데, 사고가 나서 미끄러져서 그렇게 소리가 났는데 택시는 그냥 가고,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있던 운전기사분은 제가 일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가셔요. 그리고 나서 앞에 이제 그냥 좌회전 하려고, 비보고 좌회전 하려고 서 있었던 모닝 차주분께서는 여성분인데 오히려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다치신 데 없냐고 저보다 더 놀라신 거예요. 안절부절 하시고. 사고 난 사람은 저인데 그분이 정말 괜찮으시냐고,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하나 넘어져서 그렇게 있으면 도와줄 법도 한데, 요즘엔 또 그런 시대가 아닌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바로 앞에 있던 차주분은 또 그냥 사고 났는데 엮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닝 차주분께서는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내리셔가지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제가 사고 나서 아픈 건 전데 제가 오히려 더 왜 이렇게 놀라셨냐고 빨리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보내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함이 있으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도 하고 나중에 정말 큰 복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날이 진짜 춥네요. 지금 이 열선이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요. 지금 손이 너무 시려요. 근데 콜은 정말 잘 주네요. 지금 멀리 가는 콜을 그냥 거절해버리면 거의 바로바로 콜이 들어와서 방향도 줬던 방향 반대쪽으로 해서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콜을 계속 주네요. 역시 이 날이 추우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또 줄어들고, 아무래도 추우니까 안에서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선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열선이 완전히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미지근해요. 이게 날씨가 추워서 이 가열되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추워도 한참 켜놓으면 손이 뜨거워서 장갑 안 끼면 거의 손바닥 딜 정도고 이 정도는 되거든요. 계속 잡고 있으면 힘을 발휘 못하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 건지. 아무튼 날씨가 추우니까 콜은 많이 주고 콜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콜비가 나온다 그러면 일할만 날 것 같네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일반 쿠팡이 이렇게 장거리 뛰면서 이 수익 올린다는 거는 지금 다른 배달 기사분들께서는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장거리 뛴다고 해서 그 금액에 배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장거리 한 콜 뛰면서 단거리 2콜 반 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피로도도 그렇고 단가 금액에서도 그렇고. 멀티콜로 받아가지고 제가 8,000원에 가면 지금 4,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플러스나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은 일할 맛 나실 수 있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추위를 잘 견디시는 분이 이번 강추위에 승자가 될 것 같네요. 춥다. 근데 진짜 대부분의 아빠들이 장난감을 사줄 때 보면 아들에 대한 취향이 아니라 아빠들의 취향에 따라서 장난감을 골라주거든요. 우리 아들에게 선물할 때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이제 선물도 해주고 할 텐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우리 애가 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딱 가서 장난감 같은 걸 고를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르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주면서 이거 잘 갖고 놀아라 하면서 주는데, 결국에 제가 더 많이 가지고 놀게 되죠. 아이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레고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집에서 누가 장난감을 사주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무슨 타잔인 줄 알았어요.
놀았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는. 뭐 자연에 있는 것들이 장난감이었고 내가 자연물을 이용해서 가지고 놀았어야지 제품적으로 나와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없었어요. 식을 연결해서 그네를 만들고 막 했었던 산골짜기의 그런 순진한 타잔 같은 아이였었는데, 서울에서 사시던 우리 사촌 형이 계셨었는데 그 형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레고였었어요. 그 형네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레고를 정말 한가마니를 갖다 줬어요. 저희 시골집에. 처음에는 정말로 이게 무슨 장난감이지? 라는 생각으로 그걸 받았는데, 돌 같은 거 나무에 올라가 다니고 하고 놀다가 그런 신기류의 장난감을 본 거죠. 가지고 노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당연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장난감을 보지 못했으니까. 나무 깎아서 총 만들고 나무 깎아서 차 만들고, 그렇다고 뭐 진짜 차처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토막이, 이런 나무 토막들이 차도 되고 배도 되고, 그 흙을 쌓아서 집도 져보고 이렇게 두꺼비 집도 져보고 하면서 그런 게 놀이였었는데, 저한테 서울에서 온 그 한가마니가 되는 레고 블록들은 정말 큰 장난감이었죠.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장난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에 가면 이런 장난감들도 있고 많은 장난감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처음 접했 장난감이 레고였는데, 저는 그 레고를 엄청 잘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아이가 뭐 여자 아이든 남자 아이든 필수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장하는 시기에 두뇌 개발이라든가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생각으로 거의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양의 정도가 다른 거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창고에 들어가거나 안 가지고 놀게 되는데, 전 아직도 시간이 되면 가지고 놀고 싶고 할 텐데 매일 나와서 일을 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고, 전 아이한테 우리 장난감을 사줄 때 블럭을 많이 사줘요. 이 레고 하면 레고 통이 떠오르는데, 그게 트레이드 마크죠. 레고통. 제가 가지고 놀 때, 그 어렸을 때는 레고 블록들이 그렇게 찌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 있었고, 색깔도 레고는 단조로운 색깔에 비슷한 모양인데 크기만 좀 다르고, 바퀴도 달려있는 블록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건가 싶었었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놀고 하면서 어린 시절에는 그 레고가 진짜 저하고는 베프였던 것 같아요. 베프. 저는 누나들이 있었지만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제 위에 누나랑 인형놀이도 좀 했었고 소꿉놀이도 좀 했었고, 술래잡기를 하든 놀이를 했지,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렇게 저에게는 베프가 됐었죠. 그게 이걸 딱 결합시켜 놓으면 참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런데 또 이게 쉽게 또 다시 풀어서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들었었던 거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붕이 없는 그런 집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걸 다시 풀어서 자동차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 레고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 것 같더라고요. 인형 놀이를 했었던 것도 할 수 있고, 뭐 소꿉놀이 했을 때 했던 것도 할 수 있고, 뭐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그런 놀이 기구죠. 지금도 이 레고는 토이 컴퍼니 중에서 그 기업들 중에 탑 10 안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레고가 2004년도인가 닌텐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판매가 좀 덜 됐었는데, 그걸 좀 잘 해결을 했죠. 그러면서 캐릭터화 하면서 레고 블록들이 좀 작아졌죠. 지금 제가 아들에게 사주는 레고들은 로봇을 하나 만들고 차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디테일하게 소형화되어 있는, 근데도 보면 레고의 특징은 그 모형들이 다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개수가 몇 가지 안 돼, 형태로 보면. 그런데 그것들을 연결을 하고 해서 보면 다른 모양들이 되고, 로봇도 되고 공룡도 되고 뭐 차도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해요. 보면 다른 것 같은데 다 같은 모양이고, 있었던 것들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떻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게 레고만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레고가 1932년도에 덴마크에서 선보인 장난감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나무 토막처럼 나무로 만든 그 평범한 장난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족들이 가업이죠. 이 사람들의 가업을 이어가면서 지금의 이제 플라스틱 벽돌 형태로 진화를 시킨 건데,
1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조립하는 시간을 합치면 거의 한 50억 시간?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고무 타이어 생산량이 그 1위가 우리나라의 금호 타이어니 한국 타이어니 이런 타이어가 아니고 레고 장난감 타이어가 1년에 4억 개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세계 1위래. 물론 금액으로는 쫓아가지 못하겠죠. 요만한 부품 뭐 바퀴야 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만들어지는 개수로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이 레고는 원래 레그보트라고 덴마크 말로는 잘 놀다 플레이 웰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블록, 레고 블록만 가지고도 9억 개에 달하는 다른 배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9억 개 중에 몇 개나 만들어 왔을라나? 거의 저는 차를 만들고 집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식에 따르면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 세상에 무수한 그 사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물들이 겨우 100여 개 정도의 기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거든요. 레고가 정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몇 가지 종류의 블록들을 가지고 결합하면 수많은 모형들이 나오고 물체들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그런 우주와 세상의 본질을 간단하고도 흥미롭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물적인 장난감이 아닐까 싶어요. 자크모노는 모든 생명체에는 예외 없이 두 종류의 고분자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단백질과 그게 핵산인데 이 초파리하고 인간과의 유전자적인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90% 이상이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초파리하고 달리 보이긴 하지만 분자적인 요소들을 따져보면 같은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고도 마찬가지로 차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다른 걸 만들었을 뿐이지 뭐 다 뜯어놓고 나면 몇 개 안 되는 종류의 요소들밖에 안 되거든요. 이 레고의 세계는 차이들이 결국은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아요.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난감 파는 레고 판매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뭘 사줄까 하다가 저희 이웃 중에서도 선물을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전 되게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레고 종류의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고 싶고 그게 교육적이든 창의적이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이와 아빠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저도 시간이 허락된다 그러면 항상 좀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뭐 이 일이 항상 그렇다 보니까 시간에 매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론 제가 끝내고 싶으면 끝내고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는 그런 일이긴 한데 솔직히 시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제가 벌어야 되니까 그걸 벌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항상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그 시간을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을 돈을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으니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해주면 물론 그걸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현실에 필요한 것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게 미안합니다. 추우니까 이제 막 입도 얼려고 하네요. 아우 너무 추워. 이게 여름에 더웠을 때도 너무 뜨거우니까 핸드폰 충전이 안 됐는데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충전이 잘 안 되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또 충전까지 안 되네요. 뭐 들어가라는 신호죠 이게 이런 날씨에. 그리고 발가락도 시렵고요. 이 일이 좀 그렇습니다. 어우 추워. 네, 날이 추우니까 이제 시급이 한 2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평일 연속해서 며칠 춥고 비 오고 하니까 25만원 이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뽑네요. 추위가 너무 추워서 저기 열선이 그리고 잘 안 돼서 저는 일을 좀 오늘은 일찍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고는 싶은데 손이 너무 시려요. 이제 이게 시리다 못해 아프네요. 아파. 저번에 사고 나면서 뭐가 이상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미지근한 게 뜨거워지질 않아요.
손을 녹여줄 수 있는 그만큼의 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이 전혀 녹여지지가 않아요. 오늘은 또 손 때문에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네요. 하여튼 이거 지금 배달하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저는 좀 일을 빨리 접도록 하겠습니다.